정치권에서 어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타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간 9월 2일에서 9월 3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서 여당 지도부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변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조국을 지켜주세요.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55쪽의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55쪽이면 상당합니다. 어떤 문건인지 함께 보시죠. 조국을 지켜주세요.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방어 문건. 조국 후보자 방어를 위한 대응 논리가 담긴 55쪽 분량의 문건이 정치권에 유포가 됐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을 지침을 했다는 거예요. 신빙성 없애기, 부적절함을 인정하며 향후 과제 제시 등등의 또 디테일한 이렇게 대응하라라는 매뉴얼까지 적혀 있었다. 예컨대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합격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수시 입학 학생은 모두 특혜 입학이고 비난받을 대상으로 만드는 발언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라, 방어를 하라는 거죠. 면접고사는 시험이 아니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다라는 어떤 방어 논리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돼서 맞벌이 부부 양육의 어려움 때문인 것을 강조하라. 투기, 교육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이 방어 문건에는요. 공무원들은 투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되물어라. 공무원들이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이다 라는 지침이 담겨 있던 문건이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그 문건은 실제로 제가 한번 입수했습니다. 자, 55쪽의 대응 문건이고 제목은 Q&A입니다. Q&A이고 55쪽.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A4용지 55쪽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고 아마도 조국 후보자의 청문을 준비하는 청문 준비 측에서 작성을 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을 좀 보면은 김배민 박사님. 네. 물론 이제 조국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꼼꼼히 준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시죠. 장려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서 요 방어 문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지도교수의 지도 방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이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난다면 과연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바로 해당 교수가 정말로 그 전적으로 넘쳐나는 제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책임감으로 6학기 연속 이례적인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는지 이것이 사실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에서 계속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산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그 전에 있었던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병원장으로 신청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산대 의전원 내에서는 조국 교수와의 관계성 그리고 딸에 대한 장학금을 줬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사실관계만 딱 나열해 갖고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게 되는 문건을 전달했다면 이건 후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나가서 육탄방으로 해라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건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여당의 의원이라도 다 한 명 한 명이 개별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뽑게 된 국회의원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사모펀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청을 높여 얘기하고 나니까 듣던 청취자들이랑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저는 귀에 생생하거든요. 문건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방어 문건대로다. 나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신념 없이 어떻게 전해주는 대로 만약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당시 여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화보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곧 동일시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행동은 사실상 국회의원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건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또 민주당이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셨던 서재현 대변인. 이거 55쪽 문건 받으셨어요, 서 대변인?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아무한테나 봤을 때, 주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 문건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여당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저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나 준비단한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봐 이런 것이 있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문서로 작성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민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조국 후보를 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듣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조국 후보 가족들이 이제는 해명해도 이제는 그게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해명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30일 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 지키면 임명 동의안 자체가 8월 9일 날 왔기 때문에 20일 이내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30일 날 해서 9월 2일까지 송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9월 3일. 지금 원래는 1일 정도인데 이틀 동안 하는 것도 사실은 법에 좀 위반되잖아요. 근데 9월 3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청와대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지도부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양보라는 개념과 법을 어겨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럼 국민들이 이게 향후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면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야기하면 뭐 법을 어겨서 해도 되냐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 이 55쪽짜리 말고 문건이 하나 좀 더 있는 사실을 좀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건 7쪽짜리 문건인데 55쪽짜리에 어떻게 보면 좀 다이제스트, 요약판인 것 같고 이 문건은 7쪽짜리는 그 여당, 민주당 한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밑에 보면 스탠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스탠스. 자, 보면은 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제시하라. 특혜 무시험 주장은 신빙성을 없애라.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대입 교육제도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제시하라. 라는 스탠스 등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 계셔보셨고 여러 청문회를 준비해 보셨잖아요. 한 55쪽짜리 자료를 그때 당시 청와대가 여당한테도 배포했었습니까? 저는 제가 있을 때 제가 너무 이 끝자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춘추관장이었는데. 춘추관장 대변이 했는데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면은 핵심은 또 따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저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 얽혀 있는 뭐 자학금 특혜 뭐 이런 걸 넘어서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7분의 후보자가 있는데 7분 후보자에 다 사무실이 있는 거고 그 사무실에 각 부처별로 제일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청문 준비를 합니다. 그 공무원들의 제일 과제가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 전체 사회가 정치로부터 독립, 이 중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후보자의 청문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특정 여당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다는 건 공무원 중립도 훼손이 시키는 거고 그거 더 이전에 예산도 막 엉터리로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 청문 준비하라고 공무원들 준비하라고 한 그 일을 가지고 민주당 여당과 공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장학금 훼손, 장학금 기본 취지를 망가뜨린 거 이전에 국가 예산도 지금 막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문건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만들어졌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또 하나 55쪽짜리 문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국 후보자를 위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이 얼마나 많이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